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서재영, 박미현 저자의 한국의 SNS 부자들입니다. 제목 그대로 SNS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린 브랜드의 CEO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주 들어본 와디즈, 왓챠, 밀리의 서재, 튜터링 등이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인지 잘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SNS를 기반으로 성공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자면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재영 저자는 2019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봉킹 PB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내 최초 PB가 되기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 책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진짜 성공 노하우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등장한 CEO들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 자본이 큰 힘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저자인 박미연 저자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자로 여성동화 리빙센스 등에서 생활부 기자로 근무했고 독립해 그린페이퍼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제작소를 운영하여 여러 매거진과 사보에 기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디즈, 왓챠, 밀리의 서재, 튜터링, 지넴, 에이블리, 소녀 레시피, 커먼 빈센트, 청담소녀, 집닭, 디레몬, 굿닭, 프로라타 아트, 꾸까, 쿠켓, 휴럼, 허닥, 고피자, 식탁이 있는 삶, 작심, 메가커피, 물반 고기반, 마마켓, 링크플로우까지 총 24개의 기업의 창업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성공 방식은 모두 다르고 창업 아이템도 달랐으며 그들이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도 모두 달랐지만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 요소 9가지에 대해서 두 저자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찾았고 SNS를 통해 압도적인 비주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었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없던 최초의 길을 개척하기도 했으며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발빠르게 방향을 전환했고 레드오션에서도 그들만의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공과 부를 만들었으며 가장 돈이 없는 20대가 창업하기에 좋은 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며 워라벨이 아닌 워크앤라이프를 즐기면서 성공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SNS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에 20대에서 30대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40대에서 50대에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참고서가 되면 좋겠다고 두 저자는 말합니다. 광고로 자주 접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와디즈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선도하는 기업이자 1세대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창업자인 신혜성 대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금융 실무를 경험하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잘 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작 돈을 투자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와디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와디즈는 인적 자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지 서명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수수료를 줄여주는 정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은 많은데 한창 튜터링 광고를 많이 봤던 것이 기억납니다.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영어 튜터와 1대1 온디맨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앱이 바로 튜터링인데요. 김미희 대표는 경제력이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튜터링의 미션을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튜터들의 임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강료도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블리 강석훈 대표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앞세워 전 국민 누구나 셀러가 될 수 있는 창업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했으며 왓챠에서 열심히 일을 한 후 셀러가 성공해야 플랫폼이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수료 0%로 셀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셀러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닭의 박성민 대표는 가족과 삶의 질, 자기만족이 중요한 소비 기준으로 등장한 오늘날 인테리어 비교 견적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번거로움과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의 부정한 행위로 고객들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100억대의 부도가 나서 술에도 의지하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였지만 생각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고 그 각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는 IT와 인테리어,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닭을 만들었고 집닭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것은 프로라타 아트라는 플랫폼인데요. 새로운 아트 거래 시스템으로 예술 시장의 폐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박종진 대표가 만든 미술품 분할 소유권 거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원대의 그림을 한 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나누어 소유를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의 본연의 가치인 감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유층의 소유물이었던 예술작품을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박종진 대표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이끌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공대 출신인 CEO 꽃가의 박춘호와 대표는 꽃도 구독 경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유럽에서는 꽃을 특별한 날 사는 것보다 일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꽃 한 송이의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해 꽃가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진솔한 글을 남겨서 그와 꽃가의 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순간이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가치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경환 닭가슴살로 유명한 허닭은 김주형 대표와 허경환 대표가 함께 만든 닭가슴살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꼭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헬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닭가슴살을 한 끼 식사로 다양하게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허닭을 출시할 때만 해도 닭가슴살 브랜드가 제대로 된 것이 많지 않았으며 유명인이지만 광고가 아닌 품질로 허닭을 계속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품질이 보증되지 않거나 유통업체가 보증되지 않으면 유통을 시키지 않는 등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팬덤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피자를 먹을 때 한 판을 시키면 다 먹지 못하고 그러자니 한 조각만 사기에는 파는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꼈는데요. 고피자 대표 임재원 씨는 국내 최초 1인 화덕피자 프랜차이즈로 제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었습니다. 푸드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2019년 기준 직영점 6개, 전국 가맹점 43개를 가지고 있으며 월간 방문 고객이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재원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성실함, 책임감, 끈기,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며 워라벨과 욜로라는 말은 즐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다는데요. 그는 고피자의 인도 진출로 Pizza for Everyone의 캠페인에 불씨를 당겼으며 해외 어느 나라를 가던 1인 피자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가 커피 시장이 이미 만연해 있었지만 메가커피 하영훈 대표는 차별화 전략으로 커피 시장의 메가급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공격적인 차별화 전략으로 100% 아라비카 프리미엄 원두에 대용량을 위한 투샷을 제공했고 인테리어 역시 모던화 스타일로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폼크러쉬, 유니콘 프라페 등 독특한 메뉴로 10대와 20대들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SNS에 친근한 10대, 20대들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게 되면서 메가커피는 후발주자였지만 선두를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빠도 좋아하는 낚시에 관한 앱인데요. 바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앱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원 대표는 여기 어때 앱이 성공할 수 있게 큰 공헌을 했으며 2014년 퇴사를 결심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차려 독립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다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고 낚시 분야는 다양한 숙박 앱, 여행 앱 등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기 좋은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장소를 섭외하는 끈기를 보여주었고 안 된다고 하는 말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만든 앱을 성장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총 24개의 플랫폼, 앱 등이 나왔으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전달해 드려서 다른 브랜드들이 궁금하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가지의 브랜드를 만든 창업자들을 보았을 때 스스로가 왜 그 창업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공통점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고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자 만들면서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상이 변화하면서 예전과 같은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20, 30대가 있다는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서재영, 박미현 저자의 한국의 SNS 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